다시 한번 설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점유 시작은 2020년 9월 4일이 아니고요. 2020년 9월 5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이길 영시 조건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날이 되어지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해 놓으라고 하셨고요. 현재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사기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여서 2024년도에는 법으로도 이길 영시를 당일 접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접수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법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과 행정법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대항 요건은 전입과 점유 판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사실상의 점유를 전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전입한 날짜로 본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민법에서 점유권에 대해서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의 점유는 9월 4일입니다. 근데 행정법상의 전입은 언제라고 했죠? 9월 5일이죠. 그래서 이 전입 날짜에 빠른 것을 따져가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가장 늦은 날짜를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9월 5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9월 5일 날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뒤에 확정일자에 대한 주물건 또 말씀드린다고 했죠. 대항력자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민법에서는 특별한 법을 개정했어요.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규정한 법률이 바로 채권의 물권화되는 이 규정도 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난 거죠. 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배당을 받게 한다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준 물권화 이거는 우선 배당권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배당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사이에 확정일자가 만약에 9월 4일 날 받았다고 봅시다. 그럼 확정일자의 준물권화는 언제일까요? 가장 늦은 날을 따진다 그랬죠. 그러면 선 요건인 대항 요건의 가장 늦은 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의 늦은 날이니까 당연히 언제입니까? 9월 5일이 되겠죠. 그래서 9월 5일 날 똑같은 준물권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 점유 날짜가 당일날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확정일자가 뒤에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9월 5일 날 대항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항력이 실생한 거죠. 이거는 원래 9월 4일이었는데 이렇게 9월 5일 날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그 뒤에 이어서 만약에 9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준물권화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9월 6일이 되어지고요. 대항 요건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9월 5일이 되어집니다. 배당권을 갖는 우선 배당권을 갖는 날짜는 9월 6일이 되어지고요. 대항 요건은 9월 5일이 되어집니다. 따로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준물권화라고 배당권이 받았다고 해서 이 날로 그냥 바뀐 거는 아닙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은 대항력을 가진 거고요. 이렇게 준물권화를 가진 거는 배당권이 생긴 겁니다. 우선 배당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채권법의 권리는요. 채권은 안분배당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권이 아닌 물권에는 우리나라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만약에 9월 5일이라고 하면 9월 5일 날 배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채권, 그냥 일반적으로 가압류 채권이라고 가압류 채권이 9월 5일이어도 가압류 채권은 모두 다 안분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만 우선 배당권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등기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동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물권의 해석은 채권법하고 좀 달라요. 물권의 해석은 우선 배당과 흡수 배당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설정된 날짜가 배당 순이에요. 그래서 후순위 배당금보다 흡수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해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우선 배당 혹은 흡수 배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준 물건 하나도 똑같이 이렇게 물건처럼 배당을 받는다. 근데 단 등기가 되어지지 않죠. 등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 순위에 올라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의 준 물권화란 말 그대로 채권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확정일자 하나로 확정일자 이길 영시를 기준으로 물권법의 권리인 우선배당의 권리를 갖게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항 요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항 요건이 뭡니까? 우리가 써봅시다. 점유 플러스 전입이죠.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대항력이 선행돼야 된다. 대항 요건이 가져야 된다.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 대항 요건 중 가장 늦은 날로, 가장 늦은 날이라고 해봐야 전입일이죠. 이길 영시니까 전입일, 전입의 이길 영시를 기억하셔서 확정일자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대항 요건이 선행되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이 사건의 전입일은요, 대항 요건은 9월 4일이었어요. 그래서 9월 4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대항 요건에 대해서는 언제로 기억한다? 그쵸, 9월 5일로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이길 영시. 그쵸,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확정일자는 이거보다 더 빨리 받았어요. 그 확정일자로 순위가 7월 27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대항 요건을 따라간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정일자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준물권화 권리 발생 시점은 2020년 7월 27일 이길 0시인 이 날짜가 아니고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의 준물권화의 기준은 대항 요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2020년 9월 4일이지만 이길 0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뭡니까? 9월 5일이 되어지겠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죠? 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가 어디에 붙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날 하도 뭡니까? 이길 0시, 조금 빨라도 이길 0시, 만약에 늦는다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따로 구비한 거죠. 그래서 대항력 확정일자는 9월 6일이 된다고 하면 대항력은 9월 5일,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배당 받는 권리가 뒤에 발생한 거고요. 대항력 요건은 9월 5일 날 발생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물권화란 민법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 순위를 인정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좀 보기 어렵지만 한 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임법 3조 2항이에요. 3조 1항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3조는 뭐예요? 대항력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니까 3조의 2를 보니까 2항이 아니고 3조의 2를 보니까 임차인의 법인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집행 개시 요건에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아무리 반대 요건에 대한 그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갖고 경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대 의무가 아니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경매를 했으니까
돈을 내주면서 쌍무에 대한 점유를 갖다 내주면서 내가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제는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겠다는 청구 채권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보증금을 갖다가 달라고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집행권한을 삼아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임차인은 반드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준물권화라 하더라도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3조의 1항의 2항이에요. 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보니까 대항 요건과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이 사항에 법인과 임대인의 사이가 있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 증서를 말하는 건데요. 이상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준물권화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 대항 요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쵸?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어떤 것에서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인 경우에 먼저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물권이죠, 물권. 물권에 대한 그런 효력을 주어졌다. 이게 이제 민사특별법의 법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화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법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된다? 대항요건의 기준일 이길 영시를 계산하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